주변에 사람이 많을수록 책임감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길 주저하게 된다는 방관자 효과는 심리학자들에게는 연구하기 좋은 주제였습니다. 외국어 표기로는 제노비스 신드롬인 이 단어는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사망한 키티 제노비스의 이름을 딴 심리학 용어입니다. 1935년에 태어난 제노비스는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별탈 없이 성인이 된 그녀는 뉴욕에 있는 술집에서 바텐더를 하게 됩니다. 그녀에겐 돈을 모아 아버지와 함께 이탈리아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소박한 꿈이 있었고, 이를 위해 이교대 근무를 하며 새벽까지도 일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자취를 하며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던 그녀에게 그러한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2시 30분, 제노비스는 일을 마치고 직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고, 3시 15분 무렵 집으로부터 30m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녀가 차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녀는 어둠 속에서 한 남성이 자신에게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아파트 입구까지는 30m밖에 되지 않았기에 그녀는 빠르게 뛰어 그를 피하려 했지만 남성의 발걸음은 생각보다 빨랐고 결국 그녀는 주차장 끝에서 따라잡히고 맙니다. 남성은 제노비스를 뒤에서 칼로 2번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도와달라며 소리쳤고 몇몇 사람들이 불을 켜고 아파트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어두운 거리에서 일어난 일을 그저 술주정을 부리는 연인 사이거나 사소한 다툼이라 치부하며 이내 창문을 닫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노비스 옆에 있는 남성을 보며 "이봐, 아가씨를 내버려둬" 라고 외치는 로버트 때문에 남성은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유독 어두운 곳이었기에 로버트는 그녀가 남성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칼에 찔렸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남성이 떠나자 창문을 닫고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제노비스는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가까스로 아파트의 벽을 잡고 일어나 후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도망갔던 남성이 다시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제노비스는 다시 소리를 질렀고 아파트 창문에선 불이 켜졌습니다. 불이 켜진 창문을 살펴보던 남성은 자신의 차량으로 보이는 하얀 차에 올라타 도주했고, 그렇게 상황은 마무리되며 아파트의 불은 다시 꺼집니다. 3시 35분경 제노비스가 비틀거리며 아파트 2층 복도에 도달했을 때 남성은 다시 나타나 그녀를 공격한 뒤 49달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제노비스는 30분 사이 3차례의 공격을 당했고 3시 50분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한 2층 주민의 신고로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는 겨우 3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전부터 공격을 받았던 제노비스는 구급차에 실려가던 도중 결국 사망하고 맙니다. 경찰은 생각보다 그녀의 사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론 또한 마찬가지였죠. 1964년도만 해도 미국 전역에서 살해당한 사람의 수는 9,360건에 달했으니 사람들에게는 제노비스 역시 그저 운 나쁘게 살해당한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14일 뒤인 3월 27일 뉴욕타임스에서 한 기사가 실리며 제노비스의 사건은 대중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살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7명". 후에 37명은 38명으로 수정됐고 많은 사람들은 제노비스의 사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뉴욕타임스는 38명의 목격자가 도움을 청하는 제노비스를 보며 구조는커녕 범인을 향해 소리도 지르지 않았고 심지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접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책임감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길 주저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자신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도와주겠지, 누군가 신고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결국 아무도 이를 실행하지 않는다는 방관자 효과. 실제로 실험자가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진행한 실험에서 혼자 있을 때는 85%가 도와준 반면 사람이 늘어날수록 31%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욕타임스가 말했던 살인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38명이라는 기사는 거짓된 기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남성에게 소리친 로버트 같은 경우도 있었고 경찰에 신고한 이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격자는 총 6명이었습니다. 일부러 자극적인 기사를 뽑았던 뉴욕타임스는 2004년에 해당 보도가 일부 과장됐다고 밝히며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방관자 효과가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뉴욕타임스의 기사가 실리기 전인 3월 19일에 범인은 이미 체포된 상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윈스턴 모즐리로 강도질을 하다 체포됐는데 그가 타던 차량이 제노비스를 공격했던 남성의 차량과 비슷했기에 신문을 받았고 결국 그가 자백한 겁니다. 윈스턴은 체포되기 전까지 전과가 없던 인물이었는데 그는 신문 과정에서 총 3명을 살해하고 30건이 넘는 강도질을 했다 주장했습니다. 이 중 애니 존슨의 사건은 이미 다른 유력 용의자가 체포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그의 말이 거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윈스턴이 자백한 내용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뿐이었고 결국 그는 3건의 살인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기에 그의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범행 당시 윈스턴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는 그저 여성을 죽이는 것이었고 남성보다 여성이 더 쉽고 반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선호했다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7시간의 의논 끝에 유죄를 판결했고 1964년 6월 15일 판사는 윈스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1967년 6월 1일 뉴욕 항소법원은 윈스턴에게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는 종신형으로 감형됩니다. 1968년 3월 18일 그는 병원에서 감옥으로 이송되던 중 탈옥했고 3월 21일 한 가정집에서 강도질을 한 뒤 차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3월 22일에 다른 집에 침입해 2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그는 경찰에 투항하며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는 종신형과 15년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미 종신형이었던 그에게는 별다른 의미는 없었을 것입니다. 윈스턴은 2015년까지 18번의 가석방 신청을 했고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28일 81살의 나이로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왜 2번이나 돌아와 제노비스를 공격했냐는 질문에 시작했던 일을 끝내야 되기 때문이라 답변한 윈스턴.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사라지길 바라며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담으로 제노비스가 사망하고 4년 후 경찰 통합 연결 번호인 911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